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설명할 기계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입니다. 하체 운동을 했을 때 허벅지 앞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허벅지 앞쪽 대퇴부를 운동해주는 운동이고요. 대퇴를 갈려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하시는 핀들은 3개가 있는데요. 등받이, 그리고 운동하는 각을 조절해 주시는 핀, 그리고 발목을 조절해주는 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받이를 조절해서 내 허벅지 길이만큼 의자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고요. 다리가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조절해서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앉았을 때 엉덩이가 뒤에 사이공간 뜨지 않게 뒤로 바짝 앉아주시고 가슴머리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핀을 조절해가지고 이 핀을 발등에 놓는 게 아니고 발목에 걸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각을 조절해 주는 핀이 있는데 요만큼 운동하는 거하고 이만큼 운동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 핀을 최대한 좁게 잡아 주셔도 되고, 나 운동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핀을 약간 멀게 잡아 주셔도 됩니다. 무게는 제일 가볍게 넣으신 상태에서요, 팔을 패드를 잡아주시고 가슴을 딱 펴신 상태예요. 숙이지 마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다리만 위로 쭉 들어 올렸을 때 앞꿈치를 푸는 게 아니고요. 앞꿈치를 항상 당긴 상태에서요. 허리 가슴 펴신 상태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위로 들 때도 팡 들지 마시고 쭉 들어서 힘만 꽉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렸다가 위로 올렸을 때 후, 천천히 내릴 때는 호흡하시고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호흡을 후 해주시면 되고요. 운동을 이렇게 해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신 다음에 다리를 풀어서 쉬시면 됩니다. 내려오셔서 편하게 쉬셨다가 2세트, 3세트 다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기계는 레그컬입니다. 보통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프레스는 허벅지 앞쪽을 운동하지만 우리가 흔히 운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허벅지 뒤쪽, 그래서 허벅지 뒤쪽은 레그컬이나 다른 부위의 운동으로 뒤쪽을 강화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발목을 조절하는 핀이 있고요, 운동 각을 조절해 주는 핀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운동되는 것보다 이만큼 운동되는 게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각은 자기의 강도에 맞춰서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무게는 처음에 기구 사용할 때는 무조건 가볍게 해서 위치를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무게를 넣으신 다음에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 잡는 법은요, 무릎이 패드 아래에 걸치게끔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위로 들어서 이 패드를, 아까 종아리 대려고 했던 패드를 여기 한번 대보세요. 그럼 종아리에 닿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 패드를 아킬레스건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 조절하는 나사를 좀 올려서 내 발목 아킬레스건 쪽에 오겠다 싶을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 되세요. 아킬레스건에 맞았네? 라고 하시면 운동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위로 올라갔네? 그러면 다시 내려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 핀도 다리의 위치, 너무 밑에서 내려가시면 이만큼 운동하시는 거고요. 이 패드가 쭉 올라와서 되면 사실 요만큼 운동이 되시는 거니까 이건 강도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엎드리신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에 걸쳐 있죠? 그 다음에 배를 깔고 바닥에 다 엎드리세요. 앞꿈치 모양은 당겨 주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내내 당기고 있고 풀리지 않게 이렇게 당겨 주신 상태에서 허벅지에 패드가 닿을 정도로 끝까지 오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겨 올렸을 때 앞꿈치가 풀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무조건 당겨주신 상태에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때는 팡보다는 쭉 후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릴 때 후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15에서 20개 정도를 운동을 하신 다음에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닥에 내려서 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면 제일 먼저 스쿼트, 그 다음에 기구 사용할 때 제일 가장 중점적이 되는 건 이 바로 레그 프레스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 제일 자세 잡기가 쉬운 것도 요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의 핀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받이를 조절해주는 핀, 또 다리 길이를 조절해서 앉아줄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일단 기구 사용할 때 레그 프레스에 앉아야 되고요. 핀은 가볍게 먼저 꽂아주세요. 너무 무겁게 자세 잡지 마시고 항상 자세 잡을 때는 가볍게. 그래서 발바닥 패드를 올려놓으시면 돼요. 다리를 패드에 올려놓으시고 무조건 이렇게 다리를 조절하는 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운동하면은 이만큼만 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려서 좁게 앉아주면 이만큼을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 발바닥을 모으면 허벅지 바깥쪽, 발바닥을 좀 벌려 놓으시면 허벅지 안쪽이 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기본 자세는 발바닥을 패드에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앞꿈치, 무릎, 어깨가 나란한 위치에서 가슴을 쫙 펴진 상태에서 등을 뒤로 밀어 올립니다. 어깨를 바로 펴시고 엉덩이를 다시 패드에 집어넣은 상태로 천천히 내릴 때 무릎을 안으로 말리지 마십시오. 혹은 무릎을 너무 벌려주지 마시고 앞꿈치만큼 무릎은 똑같이 어깨 넓이 정도로 따라가 주신 다음에 다시 위로 밀어 올리시면 돼요. 무릎은 안으로 바깥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일자로 발바닥 전체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가 90도까지 다 내려왔는데 추가 받게 되면 운동이 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패드를 조금 더 좁게 앉아주시고 위로 밀어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내 허벅지가 90도 될 때까지 추가 닿지 않게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내릴 때는 천천히, 밀 때는 호흡을 후 천천히 내려주시고 밀어 올릴 때는 호흡을 후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놓고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사용할 기계는 어덕션이라는 기계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운동하는 기계고요. 보통 회원님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운동이긴 합니다. 앉았을 때 이렇게 다리가 오므려져 있는 상태가 있고요. 혹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있는 운동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님들이 그냥 사용하고 나가시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고, 앉을 때는 뭐 등에 핀이 조절되어 있는 게 있고 앞쪽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핀을 찾아서 다리를 최대한 좁게 해놓고 앉아주시면 엄청 편하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요 팔걸이를 이렇게 내려서 다리를 땅땅 걸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리는 좁게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핀 조절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핀을 딸깍 걸쳐주시면 되세요. 여기 세팅. 허리 가슴은 펴시고 다리는 벌려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오므려 주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다시 추가 닿기 전에 위로 당겨주시고 천천히 벌리고 추가 닿기 전에 안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무게는 항상 가볍게 자세를 잡고 나중에 운동하실 때 무게를 넣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모일 때는 무릎 박수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내려갔다가 무릎으로 박수 친다고 생각하시고, 자, 운동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 추가 바닥에 닿아야겠죠? 그 상태에서 핀을 빼서 다리를 모아 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풀어 놓으신 상태로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숄더 프레스,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이고요. 흔히 조절하는 핀은 2가지 혹은 1가지 정도가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핀, 또 등을 조절해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나올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 물론 핀은 제일 가볍게 꽂고요. 자세를 잡을 때는 무조건 제일 가볍게. 그래서 앉았을 때 어깨보다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들어 올릴 때 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조절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고 어깨랑 거의 나란한 위치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 허리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 머리 위로 만세. 얘가 끝입니다.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내 주먹을 곁눈질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주먹이 코 정도 왔다 싶으면 다시 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고 내 주먹을 코 정도, 고개를 돌려보지 마시고 주먹이 코 정도 왔다 싶으면 밀어주시고 내릴 때 천천히 코 정도 왔다 싶으면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팔꿈치 보십시오. 팔꿈치가 바깥으로 너무 빠지거나 안으로 말리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내 지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가슴을 펴신 상태로 천천히 팔꿈치는 수직으로 내렸다가 코 정도 오면 머리 위로 만세. 천천히 내려주시고 주먹이 코 정도 왔다 팔꿈치를 수직으로 밀어 올려주시고 운동해 주시면 돼요. 운동이 끝나면 추를 닿게 내려놓으시고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랩풀다운이라는 운동기구를 배워보겠습니다. 랩풀다운은 등의 대표적인 운동기구로 턱걸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기구를 사용해서 턱걸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기구고요. 다리 운동에서 레그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회원님들이 오시면 엄청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자세를 잡아보면 무릎을 댈 수 있는, 허벅지를 댈 수 있는 패드에 이렇게 앉아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를 꽉 껴 수 있을 정도로 이 패드에 가까이 가셔서 허벅지를 꽉 껴시고 앉으셔야 돼요. 만약에 허벅지가 안 껴다 그러면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패드에 꽉 껴주시면 돼요. 팔 안 닿죠? 그래서 패드를 조절하신 다음에 무게는 가볍게 넣고 일어서셔서 팔을 잡고 팔은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무게를 끌어안고 아까처럼 패드에 허벅지를 꽉 껴셔야 됩니다. 그대로 내리면 머리에 맞겠죠. 그래서 몸을 약간 5도에서 15도 정도로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가슴 상단으로 내려주셨다가 다시 위로 등을 다 풀어주시면 돼요. 내릴 때 머리에 맞으니까 고개만 살짝 뒤로 갈 정도로 가슴 상단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내리는 거하고 고개에 힘이 들어와서 내리는 거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 가슴을 올려서 등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팔꿈치 위치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가슴을 펴서 등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주시고 등을 접는 겁니다. 그대로 일자로 올라가 주시고 내릴 때는 가슴 상단에 패드를 닿는다는 느낌. 다시 천천히 올라가셔서 등을 풀고 내릴 때 후, 올릴 때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내릴 때 후, 올릴 때 천천히. 운동이 끝나면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패드가 빵 찝니다 이게. 그래서 다리 풀고 살짝 일어나시면서 추를 살짝 딱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이 기계는 롱풀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시티드 로우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등을 운동하는 기구고 그리고 허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잡아보면 일단은 항상 자세 잡을 때 무게는 항상 가볍게 넣어놓은 다음에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 시작되면 무게를 올려서 강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발바닥을 땅 패드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요. 무릎은 뭐 구부리셔서 앉아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발을 잡고 난 다음에 일어선다 했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서 엉덩이 뒤로 이렇게 해서 무릎을 펴주시고 쫙 펴는 것보다 약간 무릎을 밴딩 해놓은 상태에서요. 발바닥에 패드를 힘을 꽉 줘서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버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체는 버틴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펴주시고 허리를 펴주시면 지금처럼 허리에 만곡자가 생기고 가장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는 거고요. 당길 때 뒤로 눕거나 혹은 허리가 펴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노젓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슴 펴신 상태로 배꼽 쪽으로 당겼다가 팔만 펴시는 거예요. 얘도 더 내려가야지 해서 팔을 내려놓거나 등을 숙이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체로 버텨주시고 무릎은 약간 구부려서 가슴 허리 펴시고 팔로 당기고 가슴 펴셨죠? 그 다음 팔만 펴시는 거예요. 둘, 당길 때는 약간 뒤로 눕는다는 느낌으로 셋, 가슴을 열어주셔야 되고 넷, 이렇게 올렸을 때 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올렸을 때 후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운동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등이 굽거나 어깨를 올리지 마시고 가슴 펴서 당기고 펴시면 돼요. 자, 이제 운동이 끝나면 다리를 바로 내려서 놓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몸을 허리 펴서 놓고 가슴 펴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배우실 운동은 플라이라는 운동입니다. 가슴 중앙을 모아서 라인을 잡아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절핀은 위에 팔의 각을 조절해주는 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의자, 내 의자의 안장을 조절해주는 키대로 조절해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폈을 때 너무 뒤에서부터 시작되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폈을 때 이거 유연하신 분들은 뒤로 가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180도 각도에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유연하시니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 당기시는 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을 잡을 때는 내 팔의 위치에 맞게 핀을 조절해 주시고 이 위치를 잡았을 때요. 내 주먹이 가슴 중앙 정도에 올 수 있는 위치가 의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을 쭉 모아서 박수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손의 위치가 가슴 중앙, 아래보다는 가슴 중앙 상단 쪽에 오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 앞으로 큰 나무를 끌어안듯이 오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다 펴지 마시고 팔꿈치는 살짝 밴딩해 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큰 나무나 인형을 끌어안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시면서 오시면 돼요. 천천히 박수 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천천히 가셨다가 팔꿈치를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슴 펴시고 호흡은 오신 다음에 후 천천히 버티면서 가셨다가 모아주신 상태에서 후 운동이 끝나면 천천히 내려서 바벨을 놓고 쉬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배우실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라는 운동입니다. 가슴을 강화하고 가슴에 탄력을 주는 운동이고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가 조금 강도가 높으신 분들을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핀은 의자를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하는 좌석핀 그리고 무게를 놓을 수 있는 핀이 있고요. 혹 등받이를 앞뒤로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핀이 등 뒤쪽에 있는 기구가 있고 없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절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이렇게 팔을 딱 잡았을 때 주먹이 가슴을 지나서 어깨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의자를 살짝 올려서 내 주먹이
가슴 중앙 혹은 가슴 중앙 상단에 올 수 있는 위치가 의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살짝 조절해서 손을 가슴 중앙 정도에 맞춰 놓으시고 무게는 항상 가볍게 자세 잡으세요. 그리고 팔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가슴 허리를 펴시고 등받이에 다 대세요. 그 상태로 팔을 밀어주시는데 여기가 끝입니다. 내가 더 밀어야지 하고 욕심내면 이렇게 등이 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등을 딱 대주시는 제일 바른 자세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펴고 그대로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팔꿈치 보십시오. 내려갈 때 팔꿈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는 주먹하고 나란하게, 그래서 뒤쪽으로 빠졌다가 앞으로는 주먹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밀어주시고, 천천히 가슴 펴주시고 주먹질을 한다고 생각해서 밀어주시면 돼요. 절대 어깨 밀거나 등 올리지 마십시오. 가슴 펴시면 팔만 내렸다가 주먹으로 밀고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주먹으로 밀어서 후 해주시면 되고요. 운동이 끝나면 천천히 내려놓고 손 풀고 쉬시면 됩니다. 혹은 요 발 앞에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있는 기구가 있고요. 없는 기계는 지금처럼 드시면 되고, 만약에 발 패드를 받는 게 있다 그러면 누르면 패드가 와서 조금 더 쉽게 자세를 잡고 발을 떼시고 운동하신 다음에 놓고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구는 케이블 크로스라는 기구입니다. 등도 할 수 있고요. 모아서 가슴, 어깨, 이두, 또 삼두, 다체조 복근까지 정확한 운동들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오늘은 지금 내려서 펴는 삼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게는 제일 가볍게 편하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벨이 있을 거예요. 스틱을 껴서 올려서 놓는 기구입니다. 로프로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스틱으로 되어 있는 바벨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고리에 끼시고 손은 이 끝에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요. 너무 안으로 모으면 운동 강도가 좀 세지긴 하는데 팔꿈치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일단 내가 겨드랑이 옆에 팔을 붙였을 때 이 라인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팔을 겨드랑이 옆에 붙여주시고 손은 가볍게 그립을 잡아주시고, 자, 내려서 가벼운 무게를 딱 했을 때 얘가 일자죠. 제 몸이 일자예요. 이 상태에서 약간만 앞쪽으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시고 무릎은 약간 편하게 밴딩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슴 펴시고 된 상태가 일자보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로 손은 앞으로 딱 밀어놓으신 상태로 폈죠. 그 상태에서 90도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겨드랑이 옆에 딱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 팔뚝만 아래로 내려서 다 펴주시고, 다시 올라갈 때는 천천히 팔꿈치가 90도 다시 아래로 눌러서 펴주시면 돼요. 천천히 올라가시고 달달달달달 떨려도 됩니다. 대신에 천천히 올라가세요. 밑으로 내려서 후예요. 자, 보세요. 철커덕이 아니고 천천히 버티면서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다시 내려서 펴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를 둘,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걸 내려서 셋 펴시면 팔 뒤쪽에 삼두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다 운동이 끝나면 접고 놓고 쉬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헬스장에 오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기구 런닝머신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런닝머신에 딱 올라오셨으면 제일 간단하죠.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스탑 버튼이 있고, 그리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가장 기본적인 런닝머신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다 꺼져 있는 런닝머신이 있는가 하면 파워 버튼을 눌러서
켜야 되는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머신 아무튼 세팅을 켜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러닝머신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러닝머신이 천천히 구르기 시작하면요, 속도를 0.5에서 1 정도씩 올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걸어 다니는 속도가 2.5에서 3.0 정도가 쭉쭉쭉쭉 천천히 걷는 속도인데, 이 패드 보세요. 얘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걷다 보면은 속도에 맞지 않게 내가 제자리로 빨리 걷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폭은 넓게 천천히 걸어주시면 굉장히 느린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걸음걸이가 다르죠. 그래서 뒤꿈치부터 앞꿈치, 발바닥 전체가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주시고 속도에 적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0.5에서 1 정도씩 위로 올려주시고 속도에 적응하시고, 또 0.5에서 1 정도씩만 올려서 속도에 적응해 주시면 돼요. 패드를 보시면 엄청 빠르게 나오는데 얘를 맞추려고 걷는 게 아니고 천천히 걸어주시면 뭐 산책하는 속도가 지금 4.0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닐 때 3.0 정도가 보통이라고 했잖아요. 6.0 정도를 빠른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6.0보다 조금 낮게 혹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주시는 걸 스킬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6.0보다 조금 아래로 가시는 게 사실 맞고요. 보폭이 작으시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7.5, 7.0도 걸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실 때도 스탑 버튼이 아니고 천천히 0.5에서 1 정도씩 이렇게 티업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3.0 정도 됐다 싶으시면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런닝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걸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회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10분을 걸으면 1km, 20분을 걸으면 2km, 30분을 걸으면 3km, 요 정도의 강도가 조금 빠른 걸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km를 10분 안에 무조건 주파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강도가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재미있게 러닝머신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게 러닝머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쓴다고요? 네. 근데 이제 30kg짜리를 네, 그렇죠.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무거운 걸 든다고 운동이 더 잘 많이 되는 건가요? 자세가 잘 나오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헬스장에 오면 무언의 이제 그 경쟁이 있어요. 어른들이나 남자들은 야생처럼 내가 이만큼 무게를 들어서 나의 강해. 뭐 원초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저기서 20kg 들고 있으면 저 옆에 있는 아저씨가 25kg 들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30kg, 뭐 나의 경쟁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무게를 들면 사실 힘쓰는 거예요. 노가다에서 뭐 삽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근육은 내가 이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요 근육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근육 운동인데, 진짜 뭐 30kg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도 운동이 되죠. 힘쓰는 거는 운동이 되는 거라고 치죠.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은 내 이 팔에만 영향을 미치고 어깨에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속설로 따지면 어떤 아저씨들이 막 30kg 막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게 들죠. 요즘에 아저씨들 막 자세 흐트러지신 분들, 트레이너가 조용히 가가지고 회원님 그 자세보다는 좀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회원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두나 뭐 팔에 더 효과적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아저씨들이 맨 처음에 쫙 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20kg 들면 다시 무게를 버리고 25kg를 이렇게 들어야지 자기 속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무게를 들었다에 대한 그 해방감? 이 쾌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효과는, 힘쓰는 효과는 있죠. 칼로리 소모는 많겠죠. 칼로리 소모하는 운동하고 그렇죠. 근육 운동하고 다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로 치면은 힘쓰는 거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
근육 운동에서 내가 근육을 정자세로 먹었다라는 거는 볼 수 없어요. 정자대로 무거운 걸 많이 들면 근육이 커지는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적은 횟수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무게, 큰 무게에서 우리들이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섬유라고 해서 근섬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육은 섬유, 근섬유라고 돼 있어서 옷도 섬유잖아요. 얘를 이렇게 막 늘려요.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는 거를 운동인데 얘가 이만큼 운동이 됐는데 무거운 걸로 들면 더 늘리겠잖아요. 그럼 이 옷이 어떻게 해요? 실오라기가 터지겠죠. 실오라기가 터져서 조금 더 두꺼운 실오라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배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알배김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조금 더 두껍게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볍게 했어요. 20개를 막 들었어요. 30개를 들었어요. 40개를 들었어요. 했는데 아무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 들었다 내렸다 해도 근섬유는 자극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볍게 30개, 40개를 했는데 터져 나갈 것 같은 자극을 들었어요. 그래도 얘는 근육이 자극을 받은 거고 알배김이고 근육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거를 30개 들 바엔 내가 무거운 거를 20개밖에 못 들었어요. 혹은 10개 들었어요. 그 자극을 시간 비례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들어서 자극을 가져가고 혹은 개수를 많이 해서 자극을 가져가고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극을 가져가야지 근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데피니션 뭐 이렇게 해서 갈린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혹사하기도 하지만 작은 근육으로 만들어서 데피니션 작업을 하지만 보디빌더들 어때요? 운동 끝나고 뭐 펌핑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 갈려져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이 쌓여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벌크업 하실 때 이제 많이 드시니까 지방이 쌓여서 안 보이는 거고 가벼운 무게로 자주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뭐 자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게 가볍게 하고 많이 하고 아니야. 자극. 내가 어느 정도 정자세에서 부상이 안 나게 자극을 받느냐가 근육에서 효과적이냐 안 효과적이냐 이걸 따질 수 있어요. 뭐 요즘에 허리, 뭐 몸통, 코어 운동이 뭐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해서 플랭크가 나오긴 하는데 뭐 정석으로 따지면은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면 플랭크 자세 한번 잡아요. 머리끝부터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나란하게 버팁니다 라고 했을 때 엉덩이 낮춰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1분 버티세요, 2분 버티세요, 3분 버티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도 뭐 2, 3분 버티는 거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몇 초 못 버텼는데도 힘들고 나중에 뭐 이게 조금 강도가 세지면은 뭐 버티겠지만 자기가 근력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처음 겪는 건 이렇게 힘들어요. 갑자기 얘기시키면 힘든 거예요. 저는 한번 안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안 힘들었어요. 자세가 잘못돼요. 아, 그렇죠. 자세가 잘못된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석으로 잡으면 지금 잠깐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의자를 갖다, 잠깐만요. 예를 들면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아니, 정석으로 뭐 2분, 3분 버티면 뭐 좋겠죠. 나도 좋은데 일반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랭크, 여러분들 제일 쉽게 설명하는 플랭크는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선생님한테 벌 받을 때 엎드려 뻗쳐. 안 시키죠. 하지만 군대 가서나 했을 때 엎드려 뻗쳐가 제일 이게 기본적인 플랭크예요. 사실 뭐 엉덩이 들지 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들 엎드려 뻗쳐 시키면은 제일 자세 팔 기둥으로 잡아놓고 몸통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체로 딱 뒤로 못 가게 버텨놓고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게 사실 어깨하고 몸통 운동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랭크 같은 그런 자세 말고 더 군대에서는 더 힘든 거 있죠. 내려가서 하나 하고 여기 엄청 기다리잖아요. 이것도 플랭크의 일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말이 플랭크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엄청 멋있는 것 같은 운동이 됐잖아요. 근데 뭐 종목이 따져 있는 거니까 의자에 이렇게 대고 간단해요. 이렇게 버텨놓으시면 되죠. 운동 되죠. 당연히 되죠. 만약에 근력이 약하면 이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면은 뭐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러다가 나 좀 요행을 한번 바래볼까? 내가 좀 강도를 한번 높여볼까? 하면 이렇게 엉덩이 낮춰주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너무 잘 버티는 것 같아. 나 훌륭한 것 같아. 그러면 다리 하나씩 뗐다가 이렇게 버티셔도 돼요. 다리 이렇게 앞으로 올리면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다리를 들면 배가 숙직이 되니까 복근이 되겠죠. 그러다가 들어서 틀어주면 옆구리까지 또 틀어지는 거.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거는 응용이고 스킬인데 기본적으로 플랭크를 내가 합니다 못 합니다를 따지지 말고 플랭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거를 해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 나 괜찮으니까 한번 다리 한번 떼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죠. 요거를 만약에 사무실에서 했는데 1, 2분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너무 짧으니까 좀 한 2, 3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까처럼 다리를 조금 더 뒤로 뺀다든지 엉덩이를 좀 강도를 좀 약하게 좀 자주 해주면은 운동이 훨씬 많이 됩니다.